前をプルートと名付ける。見よ、ここに世界で一番強いロボットが7人いる。プルート、この7人のロボットを次々に倒すのだ。彼らを全部倒した時、プルートよ、お前は地上最大のロボットとして全世界のロボットのチャンピオンとなるのだ。안녕하십니까, 잡다구리상입니다. 일본에서 만화의 아버지, 만화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데즈카 오사무.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국내 40, 50대 분들은 어찌 보면 데즈카 오사무의 만화를 보며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양반의 만화 정글대제는 밀림의 왕자 레오, 리본의 기사는 사파이어 왕자, 철한 아톰은 우주소년 아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국내 TV에서 방영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아톰은 1951년 일본 잡지 소년의 부록으로 탄생해 1963년 TV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도 몇 번의 리메이크를 거쳐 2009년 헐리우드 극장판까지 만들어지기까지 한 현대 로봇의 아이콘으로 불리우는 대작 만화입니다. 아톰의 수많은 에피소드 중에서 아톰과 같은 설계도로 만들어진 아틀라스라는 빌런이 나오는 에피소드와 오늘 소개해드릴 만화책의 원작인 지상 최대 로봇편은 정말 오줌을 질질 싸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라사와 나오키는 영화로 만들어진 20세기 소년을 비롯해 몬스터, 마스터 키튼 등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셨을 작품을 그린 작가입니다. 이 양반은 작품의 누계 부수가 1억 부를 돌파한 엄청난 작가이고요. 그래서 별명이 1억 권의 사나이입니다. 독특한 것이 이 양반 만화가이자 가수이기도 하답니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습니다. 이 양반이 아톰의 지상 최대의 로봇편을 모티브로 해서 새롭게 탄생시킨 총 8권짜리 만화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플루토라는 작품입니다. 처음 택배를 받았을 때 저는 며칠은 심심하지 않게 지낼 수 있다며 기뻐했지만 그 생각은 그날 밤을 지나 새벽 3시쯤에 홀라당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만화가 아니었던 거죠. 일본이란 나라는 이상한 게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이걸 실사 영화로 제작하면 도저히 눈가를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망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본은 만화를 영화처럼 만들고 영화를 만화처럼 만든다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이처럼 이 만화책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우라사와 나오키만의 엄청난 연출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만화책에서 연출력이라. 만화를 보다 보면 장면 전환이라든가 이야기의 흐름 등이 흡사 영화를 보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될 정도입니다. 아, 이 양반이 연출력의 장인인 거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2005년 제9회 데즈카 오사무 문화상 코믹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 작가 3회 때도 몬스터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네요. 또한 이 작품은 일본 미디어 예술 백선에 42위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43위가 철한 아톰입니다. 이 작품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아톰이 아닌 원작에서 플루토에게 홀라당 발려버리는 로봇 중 하나인 독일의 로봇 형사 게지 히트입니다. 이 사건을 파헤치는 유로폴 소속 형사로 등장하고요. 원작과 달리 인간과 동일한 외형의 로봇으로 나옵니다. 원작의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はじめまして。私はドイツのゲジヒトと。私にそんなものは役に立たないと言ったはずだ。 사건의 시작은 스위스의 몽블랑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작품에서 그나마 원작과 가장 비슷하게 그려진 로봇입니다. 이 작품은 극의 흐름과 내용도 뛰어나지만 등장하는 로봇의 모습을 원작과 비교해서 보는 것 또한 커다란 재미였습니다. 스코틀랜드 노스 2호의 경우는 이렇게 그려졌고요. 노스 2호 편에서 노스 2호가 섬기는 맹인 피아니스트 주인과의 스토리가 감동적입니다.
すごいエネルギーだ。だが勝負はこれからだ。 터키의 블란도입니다. 원작에서의 블란도는 커다란 전투 로봇이며 이 작품에서도 큰 로봇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블란도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로봇을 조종한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보니 머리와 심장 부분을 다른 로봇과 합체하는 방식으로 그려졌습니다. 정말 독특한 발상이죠. 로봇인데 애도 있고. トルコのロボット力士ブランド友達のモンブランの敵を討ちに来た 원작의 주인공 아톰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완전 아이 같은 인간형 로봇입니다. 아톰의 여동생인 우란입니다. 플루토와 교감을 하는 역할입니다. お兄ちゃんは100万馬力になればいいのよ。早く科学省に行って改造してもらいな。 그리스의 헤라클레스입니다. 이 작품에 앞서 등장한 브란도처럼 본체와 결합하게 되어 있는 인간형 로봇으로 되어 있습니다. 俺の名はヘラクレス最大のロボットだ 오스트레일리아의 엡실론입니다. 원작에서도 인간과 비슷하게 나오고요. 이 작품에서도 아주 꽃미남의 인간형 로봇으로 그려졌습니다. いい子だから泣かないでよく聞くんだよ。太陽の光が欲しい。 플루토는 이 작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원작보다 더 흉복하게 그려졌죠? 마치 야수같이. 이 작품에서는 한참 뒤에야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라는 원작에서는 그저 강력한 로봇으로 나오지만 이 작품에서는 지구를 멸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반양자 폭탄을 탑재한 혹성 개조 로봇으로 등장합니다. 생긴 게 무슨 미쉐린 타이어 모델 같죠? 플루토와 아톰이 보라를 막기 위해 싸우다가 결국 플루토는 파괴가 됩니다. 그 밖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코주부 박사로 우리에게 알려진 오차 노미즈 박사, 壊れると自爆して相手も粉々にする装置が 원작에 등장하진 않지만 이 작품에서는 등장하는 아톰을 만든 텐마 박사, 그리고 이 귀여운 곰인형, 스포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작품의 전체적인 큰 맥락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그냥 아톰이 세계를 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말로서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인공 두뇌를 가진 로봇이 인간처럼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란 주제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 작품인데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이 작품을 보실 분들에게 차마 하지 못할 짓입니다. 1화부터 6화까지 이 작품을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인 게지이트의 눈물 나오는 스토리를 비롯해서 양들의 침묵을 보는 듯한 극의 구성 등 말빨 딸리는 제 능력으로는 리뷰 불가입니다. 저도 2번을 보고 나서 이 작품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다 보신 후 5권의 첫 부분을 다시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라사와 나오키의 작품 플루토를 살짝 깔짝거려 봤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강추드리며 지금까지 잡다구리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